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전국에 일본내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발병자 중 20 내지 30%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일본내염. 예방 수칙은 무엇인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관리과 정현걸 역학조사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인걸입니다. 네, 일본내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경보가 되는 겁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일본 내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질환 예방을 홍보하고자 경보 발령 기준에 따라 일본 내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경보 발령 기준은 일본 내염 매개 모기, 즉 작은 빨간 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 그리고 최집 모기의 50% 이상인 경우,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나 위점자가 검출된 경우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내염 환자가 발생한 구 모두 4가지가 해당됩니다. 이번 경보는 전국 기반의 모기 감시 사업을 통해 첫 번째 기준인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전체 모기 밀도의 71.2%를 확인함으로써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올해 환자는 없습니다. 네, 여름철에 모기 안 물리고 피해 다닐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일본내염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일본 내염 매개 모기에 물린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생기더라도 약 250명 중에 1명 정도로 발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드물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에 이경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뇌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뇌염의 경우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우한 및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 소실과 심하면 혼수 상태로 진행돼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면 모기에 물리더라도 일본내염에 걸린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네, 일본 내염 예방접종 경우 백신 종류에 따라 횟수가 결정이 되고 또 이를 완료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두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아용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생후 12개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접종을 완료하고,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총 2회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방접종을 제대로 완료했을 때 약 9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저 정도 지금 잠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만 저게 해당되는 만큼의 조치를 받는다면은 95%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중장년층도 잘 걸립니까? 이전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서 일본 내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예. 요즘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이 점점 강화되고 또 중장년층의 연령대가 더 늘어나서 그런지 면역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휴가철이라 해외로도 많이 떠나시는데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기로 전파되는 댕기열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어떤 대비를 하고 떠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해외여행 계획 시 우선 방문하려는 지역이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본부에도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했는데요. 거기서 해당 지역에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기 전에 꼭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시되,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해당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려면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준비하고 피부 노출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모기장이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도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5에서 7일 정도 돼서 해외여행 다녀와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물린 뒤에 또 발열, 관절통, 피부에 붉은 반점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셔 진찰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네, 조사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